우리 은성이가 한 번씩 유체이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너고도 유체이터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지. 친구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니까요. 잘 따라와요. 알겠지? 자, 한번 가봅시다. 글자 크기 괜찮아요? 보여요? 응. 자, 1회에서 지금 일단은 주제 찾기 나왔는데 영어에서의 기본적으로 주제를 찾든 문법을 풀든 독해를 하든 나는 뭐부터 찾는다고요? 동사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동사부터.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fail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fail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앞에가 전부 다 무슨 자리? 주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냐면 주어 부분이에요 라고 해서 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자, 주부라는 표현이 주어가 중심이 되는 자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주어가 중심이 되는 이 주어가 누가 하는 건데요? 명사입니다. 어떤 명사라고요? 첫 명사예요. 내일 들어와. 알겠지? 다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단어 치고 돼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첫 명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보라고요? many people. 야가 주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싹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 부분에 있는 얘네들은 그치?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치? 수식 어구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요, fail, 실패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실패하다 라고 얘기하면 뭐를? 라고 물어보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타동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타동사라는 말은 뒤에 목적어 받는 거 맞아요. 그죠? 자, 이 목적어 자리가 명사 자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를 반대말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라고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사다, 타동사다 나누는 기준이 목적어의 유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장에서 문법에서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해? 그 다음에 독해 시간에서는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 라는 기준으로 자타동사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뒤에, 그치? 그 뒤에 어느 누구든지, 그치?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치? 상관없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무엇을? 어느 것을? 이라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부딪혀서? 을을 또는 에게라는 무엇은 조사를 붙여서요. 돼요? 자, 영어에서는 을을 에게라는 조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 동사 뒤에 누가 아무나 언제 어디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무엇을 어느 것을 또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 것에게 라는 요 두 가지 조사를 가지고 넣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나 엄마랑 놀러가. 그쵸? 되나? 그치? 나 누구누구와 함께 집에 갈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누구누구랑 뭐뭐와 함께랑 얘도 조사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다고요? 얘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걔는 뭐라고요? 자동사에 들어간다고요. 목적을 안 받으니까. 근데 엄마랑 나 집에 가 라고 얘기하면 나랑 엄마는 다른 행위죠. 그쵸? 그러니까 엄마 뭐예요? 목적어라고요. 그쵸? 그러면 자동사인데 나 엄마랑 이라는 목적어를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목적어를 받고 싶다고요. 그쵸? 그러면 자동사일 때 목적어를 받고 싶을 때 우리 뭐 쓴다고요? 그게 전치사입니다. 돼요? 그래서 전치사를 쓰는 목적이 우리는 어떻다고요? 후치사를 써요. 우리는 후치사죠. 책상 아래에. 그쵸? 그러면 책상이라는 명사가 먼저 나오고 아래에라는 장소가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후치사를 쓰는데 얘네들은 under the desk 이렇게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엄마랑 with my mom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치사를 가지고 뭘로 받는다고요? 목적어를 받아서 요거 말고 다른 뭐 조사들을 표시해 줄 때 우리는 자동사 뒤에 전치사 넣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쓰고 싶은데, 그쵸? 이 목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자리가 들어와요. 자, 근데 내가 이 목적어가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시험 치는 것을 망쳤어. 뭐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노는 것을 포기할 거야. 하는 것처럼 동작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데? 동작이라는 게 우리 동사죠. 동작이 무슨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역할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명사 역할에 라는 동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준동사라는 표현을 써요. 동사랑 비슷은 하지만 동사가 하는 역할을 안 하고요. 다른 타동사 역할, 타품사 역할을 하더라. 그게 무슨 역할이라고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계속 준동사가 어쩌고 저쩌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준자가 비슷할 준할 준자예요. 영문법의 80%가 한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동사라는 말은 그치?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분명히 제 동사처럼 보여요 라는 동사 형태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해석을 해볼 거나 실제로 역할을 해보니까 어디에 다른 글자 꼬라지 왜 다른 단어의 역할을 진행을 하더란 얘기예요. 자, 영어에서 다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 세 가지 말고 떠오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주목보, 그쵸?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명사 꾸며줘요. 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자리? 부사 자리야 라는 얘기입니다. 돼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준동사가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to 부정사 있습니다. 그쵸?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정할 수가 없대요. 누구를요? 품사를요. 그럼 어떻다고? 얘는요. 세 개 다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상관없이 다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쓴다고요? 동명사 써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나는 어디에만 들어갈 거야? 명사 자리에만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분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분사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누구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나눠요. 자, 그러면 준동사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왜 쓰는데? 굳이 그냥 명사 적고, 그치? 동사 적고, 그치? 풀어서 쓰면 되잖아. 근데 굳이 왜 적냐고요? 준동사를 쓰는 목적은 only 한 가지입니다. only 하나입니다. 뭐요? 복잡한 문장을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준동사를 쓰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어에서의 복잡하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치?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다음에 연결해줘서 주어 동사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접속사를 갖고 있는 게 우리는 앞에 와도 상관없죠. because 해서 블라블라블라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고 중간에 because 써서 블라블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요. 맞죠? 접속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냐? 종속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속사 우리 두 개 배웠어요. 등위 접속사 하나, 종속 접속사 하나. 기억나십니까? 등위는 어떻다고요? 동등하다 할 때 그 등자예요. 같을 등자를 씁니다. 같을 등자. 그렇죠? 위 하면요. 위치할 때 그 위자예요. 그러면 위치가 동등할 때 연결해주는 접속사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앞에가 단어야. 그러면 접속사를 기준으로 나도 단어 쓸 거야. 내가 앞에가 to 부정사에서 단어 두 개짜리 구를 썼어. 그러면 접속사 기준으로 나는 구를 쓸 거야. 자, 앞에가 주어 동사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다고? 뒤에도 주어 동사를 받을 거야. 해서 앞뒤 모습이 같아라는 등위, 그쵸? 병렬 구조가 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접속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and, but, or, so. 요게 네 가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나 더 갑니다. for. F-O-R, for. 근데 for은 전치사로 더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or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절로만 들어옵니다. 절로만, 주어 동사만 받아요. 그리고 얘는 뜻이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자, 그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절은요. 그럼 당연히 등위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얘는 우리가 누가 봐도 어떻다고? 응? 안에 접속사 동그라미 금방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길이만 길더라 하는 중간 길이짜리 문장, 중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대시라든지 뭐 as라든지 because라든지 as soon as라든지 after, 뭐 before 등등등. 그렇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는 싹 다 어떻다고요?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종속 접속사는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떻다고요? 주어 동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얘는 구나, 그쵸? 단어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속 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위절에 비해서 종류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떻다고요? 나눴습니다. 항상 분류시켜줘요. 근데 분류해봤자 몇 개밖에 안 한다고요? 3개밖에 없습니다. 문법에서 분류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뭐밖에 없다? 명사, 형용사, 부사 말고는 없습니다. 3가지로 분류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얘는 절이니까 얘가 명사 절이 되겠죠. 형용사 절이 될 거예요. 부사 절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명사절만 잠깐 빼서 볼게요. 명사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했는 이 종속 절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한테? 주절의, 그치? 여기 남아있는 주절의, 그치?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얘가 무슨 절이 된다고? 명사절로 보더란 얘기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여기 있는 이 접속사가 어떤 거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뭐예요? I think that, 그쵸? He asked that, 그쵸? 그래서 that절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때 that은 어떻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쓰는 접속사가 의문사입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디서 많이 봤어요? 간접 의문문이죠. 그럼 간접 의문문은 100% 무슨 자리라고요? 명사절 자리입니다. 명사자리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문사가 주목보 자리에 들어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명사절이야, 간접 의문문이야, 주어 동사야, 접속사 자리야.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whether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쵸? 선택하는 구문이에요. 그쵸? 요거 3개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what절에서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관대는요, 그치? 선행사 포함한 what절 있죠? 이 what은요, 의문사 취급해도 동일하거든요. 그죠?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다 되거든요. 명사절로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형용사절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형용사절은 우리 어떻다고? 역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얘가 뭐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죠. 그죠? 근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수식어 절인데요. 단어가 길다는 얘기죠. 절이니까. 그럼 얘는 어디에서? 뒤에서. 앞에 있는 누구 꾸며준다고? 명사 꾸며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뭔데요? 앞에서 있는 명사, 선행사입니다. 그러면 선행사를 꾸며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관계사 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금방 얘기했죠. 수식어 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뭐 형용사 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뭐 종속 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역할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4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 수식을 하는 얘 뺀 나머지 싹 다 누구라고요? 얘입니다. 얘입니다. 그러면 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어떻다고? 종류는 더럽게 많다고요. 그렇죠?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그렇지? 그러면 자, 문제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 3개 중에서 뭐가 제일 구미가 당겨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양이 제일 많으니까. 내기 얼마나 쉽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사절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다고요? 그렇죠. 부사절이 나오겠죠. 그렇죠?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출제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출제자? 자, 내가 출제를 하는데요. 진짜 꼴배기 싫은 애한테 시험 문제를 주고 싶은 거야. 나는 얘가 문제를 단 하나도 안 맞췄으면 좋겠어. 네가 빵점을 맞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출제를 하시면요. 네가 공부하는 게 보일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지 말고요. 그렇죠? 시험 우리 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면 돼요? 출제자가 되면 돼요. 근데 출제자인데 마음이 좋은 출제자면 안 돼. 왜요? 마음이 좋은 출제자는 동시에 누가 된다고? 수험생이 되거든요. 그렇지? 네가 안타까워서 내가 쉽게 내줄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별로인 애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애가, 그치? 나한테 배정받았어. 내가 시험지를 내줘야 돼. 그럼 어때요? 악랄해지죠. 한번 뒤져봐라죠. 그치? 그
뒤져봐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어디서 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치사해진다고요. 문제가 치졸해져요. 막 전치사 외우는 파트, 그렇죠? 생략되는 파트, 그치?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이 들어온다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얘 지금 fail 목적어예요. 그쵸? 저는 준동사 썼어요. to receive. 그쵸? 준동사를 쓰는 목적이 복문에서 단문으로 쓰래요. 자, 그럼 복문에서 단문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은성이는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성이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치? 첫날이니까 일단 제가 할게요. 그래서 첫날이니까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고 우리가 시간표를 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주인절, 주절입니다. 그쵸? 주절이 현재의 시제에 아무 때나, 그치? 주절이 주어 동사의 요 동사가 현재에 있어요. 3인칭 단수 s나 es 붙여도 되고 I나 you 써서 그냥 그대로 써도 되죠. 그러면 주절 앞에든 주절 뒤든 상관없이 뭐가 있어요? 종속절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사는요, 어디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동사는요. 여기 있는 동사는 어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다 들어갑니다. 자, 내가 지금 얘기를 해요. 어제 밥 먹었는 거를. 내가 지금 얘기해요. 수업하고 있는 거를요. 내가 지금 얘기해요. 내일 과제를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해요. 어제 밥 먹고 있었던 중을요. 아무거나 다 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절이 현재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배웠던 12개의 시제가 다 됩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그치? 주절이 현재일 때 이야기였죠. 만약에 내가 주절이요, 과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절이. 그쵸? 자, 주절이 내가 과거예요. 이 자리가 ed 붙이는 과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앞이든 ed든 접속사 써서 주어동사 받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봐라요. 은성 미리 찾아보잖아. 아들 어디를 들어가겠노? 그렇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과거 완료,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수동태 등등등. 그쵸? 그래서 현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주절을 기준으로 뭐부터 확인하라고? 시제부터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동사에 가장 중시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영어는 가장 중요한 거를 제일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문장의 품사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동사부터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동사가 제일 앞에 와야 돼요. 근데 동사가 제일 앞에 안 오죠? 동사 앞에 누가 와요? 주어라는 게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항상 주어 동사를 세트로 공부합니다. 주어 동사는 같이 갑니다. 세트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쵸? 주절이 갔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거는 그냥 과거면 가는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맙시다. 그쵸? 자, 우리는 어떻다고요? 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요. 현재일 때 다 쓸 수 있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주절을 기준으로 내가 시간의 방향으로 갑니다. 주절의 기준으로 시간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얘를요, 내가 현재인데 얘를 미래를 썼어. 그죠? 내가 얘가 현재인데 현재 완료를 썼단 말이야. 상관없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했냐면 시제가 일치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제가 일치했다. 그 다음에 얘를요, 나중에 준동사를 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순 시제적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에 있으면, 그쵸? 미래를 쓰든 현재 진행을 쓰든 완료를 쓰든 뭘 쓰든 상관없이 시간의 방향으로만 가준다면 우리는 얘를 무조건 어떻다고요? 일치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준동사로 내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쓸 때 얘가 무슨 시제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단순 시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갔을 때죠. 그렇죠? 나는 현재인데 얘가 어디라고요?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그렇죠? 자, 시간의 방향과 우리 어떻다고요? 시간의 방향이 역행했다는 뜻입니다. 역행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제가
불일치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잘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역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제가 불일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시간과 시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시제는 그러니까 시간은 뭐라 해야 되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좀 설명 잘 못하겠네. 그치. 감이 좀 오기는 오는데 맞지?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시간을 지금 조금 헷갈려요. 시간은요, today 시제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이죠. 그치? yesterday, 그쵸? 시간입니까? 시제입니까? 시간인 것 같지? right now, 시제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인 것 같죠? 그쵸? 네요? I am 할 때 am 시제입니까? 시간입니까? 시제. 자, can bring 시간입니까? 시제입니까? 시제인 것 같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은요, 나 오늘 밥 먹었어. 되죠? 됐죠? 나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 말 되죠? 자, 나 밥 먹었어. 말 됩니까? 되죠? 오늘 아침에 라는 말이요, 들어오니까 아, 이 아침에 밥 먹었구나 해서 문장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언제 먹었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요. 근데 오늘 아침에 라는 말이 빠져도 자, 밥 먹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자, 시간은요, 내가 문장을 할 때 어떻다고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만 빼도 상관은 없죠. 그쵸? 얘는 무슨 파트예요? 부사 파트입니다. 부사 파트입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I ate입니다. 그쵸? 됩니까? I eat가 아니죠. 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은 지금도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요, 연속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떻게 1초, 2초, 3초, 4초 계속 가고 있다고요. 자, 이거를 학자들이, 그치, 학자들이 이러한 공통점이 있으면 쪼개자라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공통점이 있으면 현재라고 할게. 이러이러한 공통점이라고 있으면 미래라고 날리자. 요런 특징을 갖고서 얘기를 하면 어떻다고? 진행으로 돌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한해 놨는 거예요. 한계점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파트냐? 그치? 얘는요, 동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시제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문장은 있죠. 그쵸?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역행을 했기 때문에, 그쵸? 나는 현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갔다고요. 그래서 시제가 어떻다고요? 불일치하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과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현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시제가 불일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대죠. 시간대가 몇 개 필요하다고요? 2개 필요해요. 그죠? 자, 2개가 필요하다는 말은 내가 2개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자, 어떤 걸 갖고 있는데요? 거꾸로 가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지나간 상태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지나간이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태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상태를 내가 지금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과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자, 분사는 뭐라고요? 동사처럼 생긴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디를?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다고요. 자, 그럼 어떻다고요? 상태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현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과거 나왔고 현재 나왔네? 하나 더 있어야지. 미래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구라고요? 얘예요. 얘예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뭐 깔고 간다고? 미래를 깔고 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명사, 미래 나타내주는 형용사, 미래 나타내주는 부사는 싹 다 누구 적는다고요? 투부정사가 적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대가 2개가 필요해서 뭐 적는다고요? have, pp 적어요 라는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완료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됩니까? 자, 얘는요,
시제가 자 어떻다고요? 불일치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뭐 적으라고요? 무조건 완료 시제 have pp 쓰세요 라는 거를 기억을 하나 하시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주절도 있고요. 종속절도 있었죠. 그럼 얘는 무슨 문장이라고요? 복잡한 문장이라고요. 복문이라고요. 잠깐만 이 복문은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시제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보고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두 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근데 뭐 하고 싶다고요? 단문으로 가고 싶어요. 뭘 이용해서요? 준동사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단문으로 가봅시다. 뭘 이용해서요? 저는 준동사를 이용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얘가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고 할게요. 그죠? 자 주절은 버리시면 안 돼요. 주절은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주인절, 기준절이거든요. 돼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에요. 선생님 꼭 현재만 됩니까? 아니죠. 얘도 돼요. 얘도 돼요. 얘가 여기로 이렇게 갔어요. 그럼 뭐라고? 시제 일치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제 불일치예요. 그렇죠? 우리 불일치라서 완료 시제 쓴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과거보다 더 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과거에 계속 과거였어. 그렇죠? 돼요? 자 그래서요. 자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 선생님 뒤로 가본들 계속 과거인데요. 맞지? 자 어제 나 국어 숙제 했어 라고 했어요. 그 전에 나 수학 문제 20개 풀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1번도 과거죠. 어제니까. 2번도 과거인 거 맞습니까? 둘 다 과거예요. 근데 얘기를 할 때 야, 니 수학 문제 안 푸나? 그 전에 풀었는데. 되죠? 그러면 1번에 비교를 해봤을 때 2번이 상대적으로 더 과거의 한 시점의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대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과거는 시제가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시제가 아니에요. 그치? 뭘 나타내 준다고요? 다 같은 과거인데 그치? 여러 개의 이벤트 중에서 얘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라고 강조해주고 싶을 때 그 포인트, 그 시점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돼요? 그러면 1번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거꾸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린 뭐 적으라고요? 완료 시제 적으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어디에서? 과거에서요. 그러니까 had pp 적으라고요. 그러면 대과거도 had pp 되겠지? 그 시점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시점을 나타내 주는 시제가 누구라고요? 과거 완료라고요. 요거 돼요? 그치? 그래서 대과거나 과거 완료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쌤들도 계시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대과거는요 뭐에 가까워요? 시간에 가깝습니다. 대과거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언제 헷갈리냐면요. 가정법 할 때 있죠. 가정법 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가정법 대과거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나는 준동사로 쓸 거예요. 준동사로 쓴다는 얘기는 주절은 일단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요 동사에 따라서 의미가 훅훅 달라질 겁니다. 그죠? 자기들 여기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다가 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동사가 여기 봐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봐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보는 거죠. 5살짜리 아가 그치? 여기 좀 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가 공부하는데 보나 안 보나? 안 보죠. 그치? 그 다음에 형아야 일로 와봐 했어. 근데 네가 지금 막 게임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가나 안 가나? 절대 안 가요. 그쵸? 근데 내가 니 일로 와봐 이랬어. 그러면 게임하다가도 뭐라 카노? 벌떡일라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쫓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치?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요 동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동사가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쵸? 맞죠? 자 여기 있는 동사를 그치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금방 뭐 했어요? 여기 좀 봐줘 라고 시켰습니다. 그렇죠? 시켰죠. 뭔가를 내가 어떻게 이것 좀 해줘 라고 하게 하다라고 여러분한테 동작을 지금 강요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일종의 이거 뭐라고요? 강제성이 있죠. 5살짜리가 했는 게 아니라고요. 사촌동생이 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요 강제성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얘를 예쁘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그쵸? 뭐가 있다고요? 사역은 반드시 강제성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주절에 있는 주어가 그치? 시키는 놈이 반드시 시킴을 받는 대상보다 어떻다고요? 갑이어야 돼요. 그쵸? 되나? 형아야 일로 와봐 하는데 니 한참 막 게임하고 있는데 일로 와봐 한다 그게 들리나? 아예 안 들려요. 그쵸? 근데 내가 일로 와봐 라고 얘기하면 어떤 너? 쌤 요거만 끝나고 좋은 말 할 때 뛰와 바로 뛰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어떻다고요? 종속절에 있는 그치? 종속절에 있는 접속사는 필요가 없죠. 그쵸? 얘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야를 날릴 겁니다. 지금부터 단문으로 만들 거니까요. 필요 없죠. 그쵸?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 맞습니까? 내가 시켰어요. 누구를요? 너를요. 그럼 야는 뭐가 돼요? 대상이 됩니다. 뭐요? 이 동사에. 동사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지금 뭐 할 건데요? 보겠죠. 그쵸? 그럼 야가 목적어에 대한 지금 설명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 말은 복문을 단문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오형식이란 얘기예요. 오형식이 제일 찝찝한 이유가 이겁니다.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오형식이 됐어 라는 말은 반드시 이 동사가 무슨 동사가 돼야 돼요? 타동사란 얘기예요. 반드시. 그쵸? 그러면 선생님 자동사면 어떻게 하는데요? 자동사면 안 써요? 자동사면? 써요. 자동사도 씁니다. 자동사 어떻게 써요? 선생님 자동사는 저 안 배웠는데요. 은성이 막 이럴 수 있어요.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없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적어 대신에 뭘 적어줘요? 우리는요. 의미상 주어를 적어줘요. 행위자. 그런 다음에 뒤에 어떻다고요? 이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 겁니다. 됩니까? 그게 몇 형식이에요? 그게 2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형식과 5형식이 어려운 이유가 복문을 단문화 시켰는 형식이라서 그래요. 돼요? 자, 그러면 사역인 경우에는요. 내가 여기 봐 하는 순간 행동이 지금 되죠. 그쵸? 명령문 같은 느낌이죠. 잠깐 우리 뭐예요? 명령문처럼 쓰이는 게. 동사 원형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무슨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원형 부정사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볼 거예요. 늦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했죠. 근데 오기는 언제 와? 내일 오전입니다. 그럼 아직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I tell you. 내가 너한테 얘기를 했어. 오라고. To come. 아직 안 왔잖아요. 그쵸? 언제 오라고? 내일 오라고. 그쵸? 그럼 이건 미래죠. 그쵸? 미래니까 뭘로 받으라고요? to 부정사로 받으라고요. 그쵸? 지금 현재 33분째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내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말하는 이 순간에도 그 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면 ing입니다. 돼요? 자, 근데 은성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난 저거 다 봤어. 다 알아. 그럼 어떻다고요? 듣는데 어떻다고? 확인만 하는 거죠.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건드릴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더 할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과거분사입니다. 됩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치?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이나 ing나 pp가 어느 자리에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니면 어디 자리에 간다고요? 여기에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도 갈 수 있어요. 자, 어느 자리에도 갈 수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갈 수 있다며. 그럼 주목보에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자, 동명사, 명사 자리에 갈 수 있다며. 그쵸? 분사, 형용사 자리에도 갈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단어처럼. 단어처럼. 야, 요건 어떻다고요? 시제로 봤다는 얘기예요. 시제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쵸? 돼요? 자, 그러면 나는 그치? fail이라는 동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명사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주목보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제일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첫 번째 명사를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동사 기준으로 가장 빠른 명사 찾아요. 찾아서 얘는 비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주어랑 같은지 주어랑 다른지를 비교해요. 주어랑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호라고 얘기를 해줘. 앞에 있는 주어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다르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를 했어요.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동사보다 더 앞에 있는 얘가 주어가 더 중시 여기고 있죠. 그쵸? 자, 근데 주어 자리, 명사 자리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 투 부정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명사 자리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동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제일 중요한 동사 앞에 와 있으니까 얘는 천하무적이죠. 그쵸? 아무거나 막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리가 투 부정사가 들어와도 오케이. 선생님은 R을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루트 돼요? 원형에다가 동명사 써도 오케이입니다. 다 돼요. 자, 근데 투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올 일이 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요? 영어는 예쁨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대가리 큰 거 싫어한다고요. 그쵸? 얘는 한 개짜리니까 별 그지 같은 소리죠. 그치? 그냥 한 개짜리라서 얘는 그냥 놔둬요. 근데 야는 어떻다고요? 두 개짜리라서 싫대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놔요? 제일 뒤에 갖다 놔요. 그게 누구예요?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해돼요? 그래요? 그래서 투 부정사만 가주어, 진주어가 있습니다. 그럼 동명사는 없어요? 예, 없어요. 자, 동명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지금 순서가 투 부정사, 동명사, 분사죠. 얘가 영문법이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부정사 제일 먼저 만들고요. 자, 부정사를 만들고 나니까 구멍이 숭숭숭 나더란 얘기야. 그 땜빵을 누가 했냐면요. 동명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말 그대로 땜빵이에요. 그때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명사 공부를 하면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관용적 표현에서 한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매번 외웠었어요. 왜냐면 땜빵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징도 없어요. 공통되는 범위도 없어요. 그때그때 만든 거라서 그때그때 걸 외워줘야 됩니다. 돼요? 그래서 땜빵 역할이에요. 다 하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세밀해져야 되죠. 예민해져야 되죠. 정교해져야 되죠. 그게 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 공부할 때가 어떠냐면요. 좀 현타 와요. 나는 하는 것 같은데 야 왜 해지는 거지? 뭐 이런 거. 나는 해지는 것 같은데 야 왜 하는 거지? 이렇게 현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자, 얘네들은 두 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쵸?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주격이래요. 그럼 주어 자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주어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주격인 동해내야죠. 주어라. 그러니까 얘도 천하무적이에요. 얘도 투 부정사가 와도 되고 ing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문제는 얘입니다. 목적어예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누가 데리고 다니는? 야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남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깐깐하게 보겠어. 그쵸? 얘는요. 목적어 데리고 올 때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깐깐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야의 특징에 따라서 목적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동사가 앞으로의 미래 지향이에요. 그쵸? 기대해. 원해. 앞으로 할 거 거절할게. 약속할게. 결심했어요. 허락해줄게. 이런 거 있죠? 그쵸?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적을 거라고요? 미래라면 투부정사 쓸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떻다고요? 해봤어.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적는다고요? ing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때 무작정 외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동사가 한 10,000개가 넘거든요. 동사가요. 그럼 10,000개를 다 외우실 거예요. 죽어나갈 거예요. 동사 외우는데 또 뒤져나갈 건데요. 그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외운다?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얘 뜻을 파악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실패하다라는 의미를 썼어요. 자, 실패했다는 얘기. 나 대학교 가는 거 실패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공부했는 걸 인정을 못 하겠어야 아니면 나는 앞으로 대학교를 못 가겠다는 걸 더 얘기하는 거야. 못 간다는 걸 더 어필하는 거죠. 그렇죠? 나 대학 가는 거 포기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지. 그러면 이때까지 해온 거를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못 가는 거는 가고 싶은데 앞으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fail이라는 동사는요. to 부정사를 받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근데 나 공부 포기할 건데 놓을 건데 라고 얘기했어. 그건 뭔데? 우리가 기브업이에요. 얘는 뭐예요? 해왔는 거 안 할 거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브업은 뒤에 뭐가 돼요? ing입니다. 그렇죠? 자, suggest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suggest 뜻이 뭐예요? 제안하다지. 자기가 제안하다는 뜻이 뭐야? 그치? 뭔가 하자고요.
자, 근데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제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내가 그 내용을 대충 봤어. 괜찮은 것 같아. 요거 하는 게 어떻겠노? 요게 제한하자죠. 그럼 나는 과거나 지금 한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suggest 뒤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ing가 들어와요. 자, conside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consider 뜻이 뭐예요? 고려하다, 고려하다가 뜻이 뭔데요? 고심하다 뜻이 뭔데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계속 깊게 꾸준히 되겠나?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띵크했는 거예요. 그럼 뭐 적으라고요? ing입니다. 그렇죠? 되나? 자, deny, D-E-N-Y, deny 뜻이 뭡니까? 부인하다, 부정하다예요. 잠깐만,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건 네가 했지? 아닌데요, 선생님. 네가 했잖아. 아닌데요, 선생님. 이거 뭔데? 이게 부인하다잖아. 했는 거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then 다음에 ing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내가 행동이 들어오고 싶잖아요. 그럼 이 동사가 뭐를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원하는지. 그러면 to 부정사나 ing를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돼요?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실 때 품사 똑바로 외우세요. 똑바로 외우세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정확하게 외우고 가셔야지, 그쵸? 나중에 배열할 때 작살나지 않습니다. 배열할 때. 그 다음에 문제를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이걸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문제를 공부할 때 선생님 2개 다 써도 되는 거 있던데요. 저 그거 다 외웠는데요. 자, 우리 2개 다 쓰는 경우에는 언제예요? 아무 의미가 없거나 의미 차이가 확실하게 나거나죠. 자, 저는요 의미 차이가 없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동사들은 연애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연애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여친 있다. 있구나. 그죠? 자, 그러면 있구나. 자, 그러면 연애할 때 우리 어때요? 연애 지금 하는 거 말고 초반에 썸 탈 때 다 좋지? 다 좋아요. 얘가 뭘 해도 좋아요. 자, 연애할 때는요, 그치? 우리가 첫 번에 막 보자마자 사랑해 되나? 아니지? 그치? 보자마자, 그치? 사랑해는 없습니다. 그쵸? 우리 썸 탈라 그러면, 그냥 뭐, 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어. 디slike야. like고 디슬라이크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hate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hate는 보자마자 하면서 그치? 얼굴 들이대지 마라 하면서 이런 느낌이야. 돼요? 디slike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싫어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에서 내 텀블러도 떨어졌는데 주워주더란 말이야. 띠리링 이렇게 될 때 있지. 그럼 어떻다고? 자, 괜찮네. 갑자기 괜찮네로 바뀌어요. 맞죠? 그래서 썸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혼자 라이크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스토커야. 그치? 옛날에는 혼자 라이크를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스토커야. 그치?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이때는 이게 썸이죠. 니도 괜찮네. 나도 괜찮는데 연애가 괜찮겠나? 탐색 기간이죠. 그쵸? 이때는 우리가 어떻다고? 라이크 기간에는요. 사실은 뭘 해도 좋죠. 그쵸?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그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지만 여친은 아니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치? 모든 일상을 공유하지만 남친은 아니야. 그쵸? 자,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한 뭐 1주, 2주 뭐 괜찮아. 3주 뭐 해보니까 야랑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고백은 어떻다고요? 나는 좀 보수적인가 봐요. 그래도 고백은 남자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치? 자, 우리 1일 하자. 출발 한번 해보자. depart. 그쵸? 오늘부터 1일, 그쵸? start. 연애 시작을 해. 이때부터 되게 꼴보기 싫은 커플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때부터 아주 막 대놓고 러브러브 하잖아요. 대놓고 꼴보기 싫잖아요. 그쵸? 자, 얘가요. continue. 계속 돼요. 그쵸? 계속 돼요. 자, 그러다가 한번 어떻다고요? 권태기는 한 번씩 와요. 맨날 보니까, 맨날 좋으니까. 근데 한번 계속 보다가 보면 이게 익숙함이거든요. 익숙함이 되면 어떻다고요? 그냥 되면 해요. 그럼 권태기가 들어오면 디slike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떻다고요? 와, 밥 먹는 게 꼴보기 치기 싫으셨어. 그죠? 그치? 자, 밥 먹을 때 둘이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그치? 되나? 그치? 컴포저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니 공부하러 가래. 알겠대. 근데 막 옛날처럼 막, 어떡하노? 이건 아니야. 그치? 그냥 되면 한데 어떻다고요? 좋다고요. 그러면 계속 컨티뉴가 되겠지만, 자,
밥 먹는 게 아까워요. 아씨, 오늘 또 밥 사줘야 돼. 커피는 지가 뭐 웬만하면 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밥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기 시작하는 거는요. 이게 헤이트죠. 그러면 어떻다고요? 우리 이제 그만할까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애 기간이죠. 얘는 뒤에 ing가 들어와도 되고 얘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여자친구가 밥 먹다가 흘렸어. 그럼 어떻다고요? 야, 밥 먹다가 왜 흘리노? 하면서 컨디션이 안 좋나? 하면서 그리고 어떻다고? 내가 막 치워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흘리는 것도 괜찮아. 근데 싫어질 때는 어떻노? 밥 똑바로 안 먹나?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치? 되나? 내 남자친구가 그치? 자, 요즘 감기 들어가지고 계속 훌쩍훌쩍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짠해? 자, 왜 아프노 시험 기간에? 하면서 막 짠하단 말이야. 근데 헤어질 때쯤 되면 어떡하노? 니는 기간마다 감기가 쳐걸리나? 하면서 도대체 니 관리는 안 하나? 이렇게 된다고. 이게 헤이트야. 그치? 그럼 어떻다고요? 좋을 때 다 좋고요. 싫을 때 다 싫은 거야. 이때쯤은요, 그치? 연애할 때는요, 다 돼요. 여기서 끝났어. 엔드. 이게 쪽났는 거잖아요. 피니쉬. 이거는 해왔는 거를 쪽내는 거니까 얘가 ing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연애하는 것들은. 그쵸? 연애하는 것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지랄해도 어떻다고요? 내 여자친구가 제일 예뻐요. 그쵸? 주변에서 뭐라고 막 무시렁대도 어떻게 내 남자친구가 제일 잘생겼어요. 제일 괜찮아요. 그치? 선생님이 들었던 말 중에 어떻게 손끝이 예뻐요 하는 애도 있었다. 선생님, 내 남자친구는요 잠드는데 손끝이 예뻐요. 도대체 그건 어떻게 예쁜지 모르겠는데, 그치? 그 정도로 다 좋다는 얘기야. 됐죠? 자, 우리가 요거는 연애 동사는 어떻다고요? 연애할 때 쓰는 동사들은 뭘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차이점이 나는 거 있어요. 뭐 있다고요? 자, remember. 연애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요 추억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쵸? 되나? 흑역사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remember이랑 forget은 같이 갑니다. 추억은 기억을 하고요. 흑역사는 빨리 지워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떻다고요? 나의 기억력을, 그치? 자, 지우고 싶어요. 한 것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애들 계속 대상해 주죠. 야, 그때 니 그거 있잖아 하면서. 그쵸? 한 것을 기억시켜 주거나 한 것을 되새겨 줘요. 그럴 때 우리 뭐 적는다고요? ing 적어줘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뭐예요? 와,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런 스타일을 만나나 봐나. 그치?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스타일을 만나면 내가, 그치?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맹 또 그런 스타일을 만나요. 그죠?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요거 들어오죠? 자, try.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그치? 앞으로 그런 여자를 안 만나리라. 그쵸? 앞으로 안 만나리라.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어떻다고요? 비슷한 아가 오면 또 어떻다고 정신없이 썸 타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리그렛. 자, 또 저 지랄 한다. 후회해요. 그쵸? 뭐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 거를 후회하는 거야. 애들 막 다 알려준다고. 니 저번에 그래가 개작살 났잖아. 그러면서 기억 안 나나? 하면서 기억해요. 그치?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투부정사는 무슨 말이냐면요, 후회할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유감스럽답니다. 그래서 리그렛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면요, 내가 뭔가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렇죠? remember, forget은 같이 세트로 들어갑니다. try, 그렇죠? 그 다음에 stop. 자기야, stop은 원래 뜻이 뭐예요? 멈추다예요. 그러면 내가 목적어로 쓰고 싶어요. 그럼 멈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데요? 하고 있는 거를 정지시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원래 stop 뭘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ing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ing를 붙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stop은 투부정사도 붙인다 그러죠? 근데 투부정사는 뭔데요?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top 했어. 왜? 이거 하려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럼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가장 얘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에 제일 많이 쓰이니까요. 투부정사가, 그쵸? 얘가 명사로 쓰인대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공통으로 두들깁니까? 그렇지. 하는 것으로 두들겨요. 왜요? 자, 왜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얘가 동사에서 시작이 됐죠. 자, 우리가 동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 하면요, 여러분도 이미 나눠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우리 뭐 외웠어요? 비동사 배웠죠. 그래서 동사 밑줄에 막 하면 B는 금방 밑줄 쭉쭉쭉쭉 껐어요. MR이즈. 다시 말해서 뭐야?
형태, 생김새 이런 걸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얘로 나누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am, is 바로 보이는 비동사, can, will, may 조동사. 이것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동사인데 얘는 다로 끝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로 끝나는데 어떻게?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대표 하나 세워놓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두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동사 뜻 뭡니까? 비동사 뜻. be, 이다. 또 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there is, there are 쓰잖아요. 그쵸? 자, 일반 조동사는 말 그대로 보조동사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돼요? 보조동사니까. 자, 그러면 일반 동사는 우리가 무슨 동사? 자, do라고 얘기를 했어요. do 뜻이 뭐예요? 오케이, 하다. 고마워요. 이것도 모르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문장을, 문법 시간에 이게 무슨 역할이야? 또는 독해 시간에 야가 해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럼 야 뭐라고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준동사는 아까 썼었어요. 준동사 정의 뭡니까? 준동사 정의. 그렇지. 동사 형태인데 다른 품사 역할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치? 돼요? 닥쳐봐. 아, 너 호복했는 거 아니야? 너 호복했는 거 아니야? 저 뒤에 서 있는 거야. 자, 너거 아니야? 동사 형태인데 라는 표현으로 힌트를 던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동사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디로요? 여기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이때의 동자가 무슨 동자라고요?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면 조동사는 이미 꺼졌어요. 그쵸? 그럼 나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이다, 있다로 갈지, 그쵸? 하다로 갈지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둘 중에 움직임은 누구라고요? 움직임. 그래, 야예요. 하다. 됩니까? 그래서 동사 형태라고 말할 때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해석이 뭐라고요? 하다예요. 하다예요. 하다에서 뭘로 가라고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돼요? 자, 그럼 나는 명사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1학년 때로 돌아갑니다. 명사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쌤아, 옹풍이 좀 꺼줘.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 맞죠? 혹시 나는 잘못 알고 있다. 나는 그거 아닌데. 없지? 자, 그럼 나는 하다를 뭘로 가고 싶다고요? 이름화 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쵸? 돼요? 그러면 명사 취급을 하려는 얘기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다를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사물 취급을 하는 거야. 사물 취급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돼요. 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기라고 끝이 나버린다고요. 그래서 명사적 기본 해석이 뭐가 된다고요? 하는 것, 하기로 갑니다. 됩니까? 자, 얘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형용사로 가고 싶어요. 우리 아까 형용사는 뭐예요? 형용사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명사 수식은요, 지가 하는 일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러면 형용사가 뭐야?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렇지. 상태나 성질이나 형태를 나타내죠. 누구의? 주어가 누군데요? 명사. 그래서 명사의 상태나 명사의 성질이나 명사의 형질을 나타내주는 건데 해석이 뭘로 끝나요? 하는, 맞죠? 니은으로 끝나면 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외우라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나는 하다를 형용사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뭘 붙여야 돼요? 니은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지, 하는. 또 있어요? 변형하면? 할도 사실 되죠. 미래니까. 그렇죠? 그 다음 뭐도 돼요? 한도 되죠. 자, 하는 하는 순간 어떻게 현재의 느낌이 나죠. 한 하니까 과거의 느낌이 나죠. 할 하니까 미래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ing라고 얘기를 해요. 야를 어떻게 해요? pp라고 얘기를 해요. 야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돼요? 괜찮아요? 근데 기본형이 뭐라고요? 하는 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치? 얘가 어떻다고요? 투부정사에도 들어가요. 하는. 돼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시간이 이렇게 갔을 때 그치? 시간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 있을 때 미래에서 할 거야 하면 얘는 할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럼 어떻게 얘는 하는도 되지만 한 이렇게도 되죠. 그쵸?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1등 하는 은성이 말됐죠? 1등 한 은성이도 말되지. 그치? 1등 할 은성이도 되지. 근데 1등 하는 은성이는 지금 1등이죠. 그럼 어떻다고요? 계속 1등 해왔단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1등 한과 하는의 경계선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이 야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얘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경계선에 있거든요. 1등 하는 은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 1등이잖아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계속 1등 해왔어요. 지금도 현재 상태가 1등 하고 있는 은성이죠. 그러면 저 어제도 어떻다고 시험 쳤는데 1등이었단 얘기예요. 그럼 1등 한 은성이는 그렇죠? 과거도 되지만요. 지금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것도 되죠. 그래서 요렇게가 기본 해석법입니다. 요렇게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치? 은성이 해서요. 공부할 은성이 하면요. 그치? 이렇게 되겠지? 미래니까. 그치? 자, 근데 우리 반에서 첫 번째로 공부한 은성이야. 그치? 우리 반에서 첫 번째로 공부한 학생이 은성이야. 이랬어. 그러면 첫 번째로 공부한 했어. 그럼 이 지나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떻다고요? 그 첫 번째 학생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쵸? 계속 미래에도 첫 번째는 은성이란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앞에 the first가 들어오거나 그치? the last가 들어오거나 그럼 얘는 안 바뀌죠. 그치? 그럼 어떻게 미래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to 부정사 써서 해석은 한이라는 해석이 들어와요. 요거는 가면서 들어갈게요. 오케이? 돼요? 자, 그러면 그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저 아직 첫 번째도 안 했어요. 그치? 자, 오늘 아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왜 쓴다고요? 준동사를 단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단문으로 만들 때 그쵸? 주절의 동사가 자동사면 이 형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전부 다 의미상 주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만약에 없으면요. 없다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랑 동일한 거예요. 다르면 의미상 주어를 쓰라는 얘기예요. 자동사일 때는. 같으면 쓰지 마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다 통용되는 일반인이면 쓰지 마예요. 도서관에서는 나만 조용히 해야 돼? 아니죠. 다 조용히 해야 돼. 그쵸? 맞죠? 그럼 일반인일 때는 빼란 얘기예요. 자, 이 동사가 어떻게 타동사면 그쵸? 뭘로 간다? 목적어로 가요. 그 다음에 그 목적어에 행이 있던 동사가 뭘로 가더라고요? 목적격 보호로 가요. 요때 써주는 게 어떻다고요?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서 부정사냐, ing냐, pp냐라는 걸 말을 들어올 거예요. 자, 주절이 시키다라는 강제성을 띠고 갑인 경우에 우리는 사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사역의 뜻이 뭔데요? 시키다, 하게 하다라면서요. 아니, 사역이 한글 뜻이 뭐냐고요. 사자가 줄사예요. 역자가 그럼 무슨 역자겠어? 역할할 때라고? 그럼 역할을 주면 명사도 지금 사역이고 형용사도 사역인데 이 새끼가 내하고 수업을 근 1년 가까이 했는데 네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내가 굉장히 욱하는데 역경, 힘들. 저희가 이거 공부를 대충 막 유체이탈을 막 해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힘듦을 주는 동사예요. 쉬운 거면 그냥 바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야, 나가서 놀아라 했어. 그럼 어떻다고? 졸라 쉽지. 바로 가방 싸가 나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치고 저 들어가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어떻다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개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아, 진짜 이건 오늘 아닌데 선생님 앞에 수학도 했고요. 선생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어제 저녁까지 들어가라고. 예. 됐지? 그치? 그러니까 사역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데 강제성과 또 뭐도 있다고요? 앞에 있는 주어가 파워도 있어요. 그래서 입 끼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발로 차이거나 욕을 얻어쳐먹거나 그래요. 그래서 동사 원형 바로 스타트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감각과 지각을 헷갈리지 마세요. 들어는 보셨잖아요. 감각은 뭐예요? 감각은 잠깐만 그대 이름이 뭐라고? 아, 재원아,
감각은 네 여친이 굉장히 민감하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네가 아무 잘못을 안 한 것 같지? 근데 어떻게 해요? 잠깐만 와봐. 뭐 나한테 할 얘기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개쫄리지? 그치? 등골이 서늘하지? 땀이 삐질삐질 난다고요. 이게 감각입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땀도 나고 내가 뭘 했을까 잘못했을까 고민하고 상상하는 거죠. 있죠? 체크하잖아요. 그쵸?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야? 오늘 나 뭐 바뀐 거 없어? 환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찾죠? 내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빨리 얘기해라. 안 들리죠? 그쵸? 뭐 지금 아무 진공 상태가 되는 거 맞습니까? 요게 감각입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보이는 거야. 내 의지랑 상관없이 들리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맛이 나고 냄새가 나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감각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는 상태죠. 상태를 우리 누가 나타낸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감각 뒤에는 형용사입니다. 감각 뒤에는 형용사예요. 그쵸? 돼요? 자, 재원이 여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안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 어제보다 더 예쁘네. 미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아니 똑바로 쳐다보라고. 바뀐 거 없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내 눈에는 네가 인형처럼 보이는데? 그쵸? 이때는 막 지켜야 돼요. 그쵸? 돌았나 빨리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어제보다 더 예쁘게 보이네죠. 그럼 어떻게 해요? She looks, 너 look 보여. 그쵸? 어떻게 해요? Prettier than yesterday. 해줘도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여친이 촉이 오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똑바로 보라고. 얘 못 알아봤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인형처럼 보이네. 그랬다고요. 자, 인형은 형용사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내 눈에는 네가 인형처럼 보여. 그치? 명사로 들어왔죠.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처럼이라는 조사가 같이 들어왔죠. 그럼 뭐 붙이라고요? 전치사 붙이라고요. 그러면 처럼이라는 전치사가 누구예요? like. 그래서 자, 처럼이라는 명사가 들어오면 like 명사입니다. 잠깐만, 보이다가 영어로 뭐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보이다가 영어로 뭐예요? look이에요. 그쵸? 이때는 잠깨가 있는 상태야. look이야.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look at은요? 이땐 죽으셨을 거예요. 보다. 그치, 보다요. 선생님, look은 보이다인데 왜 look at은 보이답니까? 아, 보답니까? 자, 보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자, 근데 어떻다고요? 은성이가 유체이탈하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은성이를 보는 거죠. 딱 집어서 보는 거 맞나? 얘만 보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look at은 보다예요. 찍어서.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대상이 걸렸는 거 맞죠? 그게 지각이에요. 감각이라는 내가 오감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감을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알지자에 써먹는 거예요. 보이는 걸 아니까 내가 써먹는 거야. 보다예요. 들리는 걸 아는 거니까 써먹으니까 듣다예요. 그렇죠? 냄새가 나다가 냄새가 맡다가 되겠죠. 그렇죠?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맛이 나다가 맛을 보다가 될 거예요. 느껴지다가 느끼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느끼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타동사가 될 겁니다. 돼요? 그러면 보다라는 게 뭘로 쓰인다고요? look at 말고요. 보다. see. 오케이. 또 보다. watch. 또. 자, 얘 세 가지는 기억을 해도 돼요. see, watch, notice. 요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요 세 가지가 뜻이 조금씩 달라요.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게 see입니다. I see you. 내가 너 봐. 라는 얘기야. 근데 네가 막 움직이고 있어. animate. 동영상이야. 그쵸? 움직임을 보는 게 watch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watch를 하잖아. 계속 째깍 도는 거를 우리가 watch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notice는 눈으로 본 다음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했어. 확인했어. 오케이. I get it. 라는 얘기. 이게 notice입니다. 자, 듣다가 영어로 뭡니까? listen to까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listen은 그냥 들리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옆에 자꾸 웅숑 들려. 그럼 어떻게 해요? 짱나지? 그치? 돼요? 이거는 사운드예요. 근데 누가 재원이가 이렇게 하면서 듣는다고. 그러면 내 이름이 빡 꽂히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listen to가 돼요.
요게 듣다예요. 그 다음에 요걸 합쳐서 hear입니다. 저 smell, taste, feel은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할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행위자,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카레는 맛이 나는 거야, 맛을 보는 거야? 맛이 나는 거죠. 맛은 내가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어를 보고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래서 감각동사, 지각동사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보긴 봤어요. 누굴 봤어요? 그냥 은성이를 봤어. 이것도 되죠. 근데 내가 은성이가 유체이탈 하는 것을 봤어. 또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쓴다고요? 은성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오형식이잖아요.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보는 거니까. 자, 그럼 봐요. 은성이가 지금 유체이탈 하는 중이야. 그럼 우리 뭐 적는다고요? I see 은성 ing겠지.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미 가셨어. 멍 때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I see 은성 해놓고 어떻게 PP가 되겠지. 근데 자기야 5분 뒤에 은성이가 갔다라고 내 눈에 보여. 말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지각은 미래 형태인 투부정사를 쓴다 못 쓴다? 아예 못 쓴다죠. 그쵸? 미래형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면 어떻다고 있는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점집 하시면 돼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역술인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못 쓰더라 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렇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일 들어와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쭉 진행하겠습니다. 돼요? 괜찮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